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속기간 만료로 20일 새벽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시 도계공 기획본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건넨 8억 원 차원을 넘어서 그야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핵폭탄이 터졌다 할 만큼 향후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 내용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야당의 검찰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회유당한 적이 없고 회유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앞으로 검찰과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다 얘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내가 죄 지은 만큼 벌을 받고 남은 것은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다.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비리 내용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작은 돌 하나 던지는데 저렇게 안달이니 정말 큰 돌이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고 말했는데요. 8억 원을 김용 부원장에게 준 것은 작은 돌이고 진짜 수백억 대를 건넨 큰 돌이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유동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재명의 운명, 그야말로 풍전등화, 경각지경에 달려있다는 느낌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공판이 끝난 뒤 언론사 기자들과 짧은 인터뷰를 가졌고 안양 자택 부근에서 몇몇 언론사 기자들과 추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언론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서 가급적 논평을 하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어보면 판단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불법 대선 자금 전달 내용에 대한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회유 안 당할 사람이다. 협박 이런 것 안 통한다. 전혀 그럴 마음도 없고 그래서 법을 믿고 그냥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아무리 양파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느냐고 회유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어떤 신경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진실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만큼 벌을 받고 남이 지은 죄가 저 정도라면 그건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김용 등 측근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다 말하고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앞으로 법정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확고한 결심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가치 없는 것에 너무 몰두한 것 같다. 정치나 이런 싸움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때는 왜 그랬느냐는 질문에는 의리라고 반문하면서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 구치소에서 1년 명상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다.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검찰 수사와 구속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와 측근들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안위를 걱정한 사람이 많다는 질문에는 자살당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별말 다 하는데 인명은 제천 아니냐.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제가 벌 받을 일 있으면 벌 받을 거고 진실만 딱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나왔다면서 신변보호 요청 계획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기자님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신변 보호가 필요하겠느냐고 부인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4명의 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도 이재명 사건 해결의 기를 준 유 전 본부장의 신변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한국일보와 별도 인터뷰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한 8억 4,700만 원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이를 다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를 리가 있겠느냐며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분당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부터 알게 된 이 대표는 물론이고 의형제까지 맺은 정진상, 김용호 그간 모든 행적에 대해 유동규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김용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유동규이기 때문에 김용이 8억 원의 거액을 챙기면서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는 돈을 전달한 자신의 잘못은 인정을 했지만 자신의 죄값만 받겠다면서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이게 맞는 이치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긴급 의총에서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진 몰라도 숨길 수 없는 것이 행적이다. 내가 검찰에서 다 이야기할 것이고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014년에도 대장동 일당에게 1억 원을 받아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느냐는 물으면 그건 세 발의 피다.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번에 8억 원 사건도 내가 오히려 연루된 건데 왜 이야기를 했겠나. 돈을 요구해 가지고 실컷 받았을 때는 언제고 만난 적이 없다? 내가 유령을 만났나? 돈 직접 전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창밖에 던진 이유에 대해서도 본선이 한 열흘 남았는데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최종 후보로 선출돼 본선 직행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 10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이 9월 29일이니까 한 10여일 남았다는 그런 뜻이죠. 이길 것 같은데 안달이 난 거다. 대장동 사건 터지니까 그래서 산지 일주일도 안 된 휴대폰 버리라고 XS해가지고 아마 지랄해가지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휴대폰 버렸다가 난리가 나고 하여간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 울분이 안 풀린다고 켜켜이 쌓인 섭섭한 심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했습니다. 만약 휴대폰을 정진상이 버리라고 사주했다면 성남FC 사건의 공범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제목에 증거인멸죄가 추가되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신을 핵심 주범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웃긴다, 재밌다.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버렸다. 1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천장만 쳐다보고 2개월은 눈물을 흘렸고 나중에 우울증이 오더라. 그래서 우울증 약 먹고 버티고 그랬다. 그들은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기자들이 시작이 무슨 의미냐고 묻자 작은 돌 하나 던지는데 저렇게 안달이다. 정말 큰 돌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내 재산을 검찰이 다 뒤져보니까 3천만 원 나오더라. 김용하고 정진상은 월급 300만 원인데 여의도로 이사가고 정진상은 빚도 하나 없이 아파트 얻었다고 한다. 그게 가능한가? 내가 두려운 게 있느냐? 해이 협박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해라. 내가 다 밝힐 거다.
감옥 안에 있는데 가짜 변호사 보내가지고 내가 검찰 가면 무슨 말 하나 동정이나 살피고 구역질이 난다며 의회 형제를 맺은 정진상, 김용 등 행태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재명 측에서 유동규를 돕는다고 변호사를 보냈는데 그 변호사가 돕는 게 아니라 유동규가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서 무슨 말 하나 어떤 행동을 보이나 이걸 염탐하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가 아주 분노를 표시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동규 인터뷰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유동규 말이 전부 진실일 수는 없지만 1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온 뒤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을 보면 80~90%는 진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유동규와 접촉해서 말을 바꾸도록 역회유 공작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에 유동규가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 유동규 손안에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더 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죽했으면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장동 특검 주장을 재탕하면서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고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지 그 심정이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